바카스 같은 거 사가요. 먹고 마시면서 쓰러질 때까지 투쟁하라 이런 느낌으로. 이거 엄청 많아. 이거 비쌀걸? 그 진짜 많네. 이거 무거워. 이거 좀 바꿔 들어주고. 이거랑요? 진짜 무겁다. 스티커 멋진 서울시는 자폭하라. 딱 나올 때 찍었어야 되는데 여기 다른 분들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알았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찍었네. 다시 다시 들어가. 우리를 다시 들어가. 저기 걸어봐. 명교 씨가 이렇게 아니 러브하우스 BGM 틀어야죠. 할 거야. 하면서 여기는 이제 새 단체가 같이 쓰는 공간이고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교육, 뭐 강연, 세미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뭐 냉장고 뭐 이것저것 군것질 연길 씨만 라면 먹으면 돼요. 저 점심에 라면 먹었어. 저녁에 또 먹으면 안 되지. 인권 침해예요. 오 뭐야? 왜? 맛있어 이거? 북어국라면? 먹어봐가지고. 일부러 이상한 거 산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랑 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밥 말아 먹는 느낌 내려고 쌀가루를 추가한 걸까요? 그럼 쌀로 만들지. 이거 누가 제공하신 건데? 효힘. 효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사무실에서 한 3개인가 먹었어요. 그간 한 박스라서 꾸준히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하지마. 마이크잖아요. 하지마. ASMR. 그러면 라면 먹는 소리는 제가 후시로 따로 할게요. 이렇게 빨리 먹어봐요. 빨리. 이게 효심이야? 동시지. 동시인데 이상한 동시. 꼴깍꼴깍 썩썩.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얼큰하네. 뭔가 맛있다. 오뚜기? 사람들이 평이 되게 좋아가지고 주문해줬대요. 네. 막상 우리는 좀 난 맛있는데? 북어가 좀 들어있나요? 네. 다 합치면 한 1cm? 오늘의 주제는 중국 플랫폼 노동 통제, 한국의 미래인가. 음식 배송 앱을 중심으로. 되게 토론회 이름 같은. 배달민족이나 이런 앱들 있잖아요. 배달 노동자들이 이 앱에서 이제 지시하는 대로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이거를 받고 이제 집집마다 배달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 앱에 나오는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를 기준으로 단가를 정해가지고 뭐 1.5km에 뭐 얼마 이렇게 수당을 쳐주는 거잖아요. 건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거리가 다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요즘에 도로교통 체계에서 보면은 절대 그 시간 안에는 배달을 사실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거리도 이렇게는 못 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큐턴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데가 많잖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실제로 갔더니 그 거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이게. 그게 곧바로 페널티나 이런 걸로 연결되기 때문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에 3건 4건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안 그럼 최저임금 정도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2건 막 이렇게 되면은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고 사고도 안전사고 위험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멍청한 거죠 배달앱이. 저도 뭐 주문을 하면은 뭐 어디까지 왔다 이런 거 이렇게 요즘엔 뜨잖아요. 라이더가 어디까지 딱 지도에 왔는지. 이렇게 지도에 나오잖아요. 실시간으로 나오잖아. 근데 오는 과정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 보고 있으면은 말이 안 돼. 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종로 2가에 있는 음식점에서 마라샹궈를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경복궁을 통과한다든지 담을 이렇게 통과한다든지 이게 뭐 지도에 표시되는 게 말이 안 돼. 이거 기술적 오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술적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가짜는 만약에 아니야? 가짜? 기술적으로 가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완벽해지면 좋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그런 공백이 생기는데 거기서 손해보는 거는 라이더들이나 아니면 음식점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데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지 무조건. 그렇죠. 돈 벌죠. 건별로 이렇게 플랫폼에서 다 받아가니까. 중국 배달 앱을 보면 졸라 똑똑해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속도 위반을 하거나 빠르게 사고를 감수하면서 가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런 거는 데이터 판단이나 수집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 요소가 아닌 거잖아요. 똑똑한다 한들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 똑똑해서 뭐해. 보다 효율적으로 착취하는 길인 거잖아요 중국의 그렇죠. 모델 같은 경우. 한국은 사실은 효율적으로 착취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아, 거고. 그쵸. 그런 차이인 거죠. 메이투안이라고 중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중국 배민. 음식 배송 시장의 한 60%를 장악하고 있는
거기 이제 등록된 라이더만 400만 명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배송 알고리즘 이름을 초네라고 정했어요. 한자로 슈퍼브레인. 슈퍼브레인. 이름 멋지게 짓고 가야 돼. AI인데 아무튼 슈퍼브레인이야. 그 알고리즘을 설계한 팀장 인터뷰를 봤는데 이 알고리즘을 하려고 할 때 기준들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 이 설계의 어떤 구조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전,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사고의 위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한 거는 고품질, 고효율, 고기술, 저가격, 저비용, 저용 아무튼 이런 3고3저의 원칙으로 이제 이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그러니까 고품질이든 고기술이든 어쨌든 딱 효율을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짰다고 솔직하게 엄청 얘기하고 상세하게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운전해서 고객 집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이제 만약에 고객이 어떤 아파트 단지에 살면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문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그 단지 안에 들어간 다음에 또 입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우리나라 앱은 이런 거 없거든요. 실제로 발로 뛰면서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한 게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계단 시간, 엘리베이터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우리나라 앱은 이런 건 계산 안 해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줘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은데 노동자 입장에서도 사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가 계산이 되면 편의가 있긴 하겠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어쨌든 착취를 당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이바 이런 데다가 헬멧 이런 데다가 여기 다 센서도 다 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다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다 수집을 한 거구나. GPS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거 다 활용해. 그러니까 어쨌든 활용 그러니까 가능한 정보를 다 수집하겠다. 활용 가능한 이거죠. 정보는 다 모든 경로로 다 수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어서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갈 길은 메이투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굴리다 보면은 정해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이에서는 보통 라이더들이 이렇게 배송하는데 뭐 그게 이제 해가 갈수록 1분씩 줄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정리해가지고 시간이 줄면은 기준값을 그만큼 높이는 거죠. 예전에는 건당 1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2010년대 초반에는 최대한 낮춘 거구나. 그게 맞춰서. 45분으로 줄었고 38분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30분으로 줄고 28분으로 줄고 이런 식으로 매년 줄어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당연히 엄청 많이 나고 역주행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 새끼들이 평균을 만든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이만큼 걸리더라 해서.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사람들도 익숙해지면은 노동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건당. 사실 현실에서는 신호를 예를 들어 재수없게 지켰다거나 사고 비슷한 느낌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한 일들이 당연히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완전 최적화된 그 시간에는 못 맞출 확률이 늘어나는데 그 평균이라는 게 있으면 그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죽는 사람도 엄청 많고. 개자식들이네요. 네. 그리고 중국 배달 노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조직하시던 청고. 운동가가 뭔 일이 났었어. 아마 김민이랑 비슷한 나이에요. 원래는 이제 시골 출신인데 베이징에 올라와가지고 17살 때인가 올라와가지고 10몇 년 동안 이제 배달을 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자기 동료들이랑 같이 노하우 공유도 하고 무슨 사고 당하면 가서 자기가 좀 도와주고 이런 걸 하다가 배달 기수 연맹 이런 걸 만들었어요. 사무실 만들고 등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위챗 쓰잖아요. 위챗에다가 이제 단체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자기 아는 사람들 이렇게 다 초대하는 거지. 근데 이게 점점 조직이 되면서 전국 곳곳으로 이 위챗 단체방이 19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단체방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람들이 배달부만 14,000명 이렇게 될 정도로 비공식적으로 앱을 통해서 조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했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배달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 사회 문제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기여를 엄청 많이 했어. 그랬는데 올해 6월 말에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몇몇 사람들 증언을 보니까 경찰이 잡아간 것 같다. 중국은 처음에 잡아간 다음에 연락을 안 해주니까 가족들한테도 얼마 후에 이제 3월 중순인가 연락이 와가지고 이 사람 체포됐다. 기소될 거다. 그래가지고 사유가 뭐예요? 근데 그럼 지금 감옥에 있어요. 사회 질서 교란죄. 그 정말로 너무 주관적이라서 아무거나 다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노동운동가들은 거의 그 법으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 잡혀갈 때도 막 올해 3월 1일에도 선전에서 1,000명 넘게 배달 노동자들 파업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종종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작년에는 그런 파업이 엄청 많았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사업이 많았다면 이미 조직된 세력들이 막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직된 건 아닌데 도시별로는 여기도 직접 고용이 된 게 아니라 간접 고용식으로 지역마다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청업체나 어떤 중간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고용이 된 거죠. 거기 고용된 배달부들끼리는 서로 알 거 아니에요. 그 배달부끼리 짜고 우리 내일부터 일하지 말자. 이번에 수수료 낮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업을 하는 거죠. 오토바이 뒤에다가 뭐 피켓 같은 거 붙여놓고 우리 파업이다. 오늘부터. 그런 메이투안이 하는 엄청난 초내 알고리즘이 그런 상황을 낳고 있다. 그분이 메이투안에서도 일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얼러머에서 일하는 사람. 얼러머는 이제 2위 업체예요. 30 몇 프로 정도 점유율. 그러니까 그럼 실적으로 그 두 곳이네요? 거의 그 두 개가 다 장악했어요. 얼러머는 알리바바 거고 메이투안은 텐센트가 지분이 있는 거. 거의 그 중국은 다 등급도 나눠요. 노동자들 경쟁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종의 게이미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게임처럼 하는 레벨업 해야 돼. 건수를 되게 많이 하면은 예를 들어 6천 건을 했다 한 달에. 그러면은 이제 최고 등급 이렇게. 근데 그건 우버도 그런 식으로 할걸요? 신기사. 미국에서? 근데 우버도 이렇게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프리미엄 따로 건당 있지. 수수료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수입이 많이 느니까 무조건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많이 하게 만들기 위한 족쇄 같은 거예요. 우버도 미국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한다라는 그 긱 이코노미의 함정이다라는 점에서 많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거죠. 그치.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하루에 구조가 12시간 나오는 이렇게 거.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이날 쉬고 싶어도 사실 쉬면 안 되는 거야. 쉬면 너무 진짜 수익이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알고리즘에 그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뭔가 그런 게 요구사항이 되는 건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내건건을 못 받고 주로 싸우는 건 수수료나 어떤 사회보장 이런 거 꼭 그거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게 이제 정점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는데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런 게 이제 1차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고 많이 나는 거 그게 쟁점이죠. 직접적인 생명과 지금 경제적 문제가 일단은 가장 직면한 큰 문제인 거겠죠. 너무 그게 심하다 보니까. 청두라고 사천성, 스촨성 성도인데 거기 엄청 큰 도시인데 거기서 2018년에 1년 동안 155명 죽었대. 이틀에 한 명씩 죽는 거야. 배달부만. 근데 성도가 넓이가 어느 정도인 거죠? 엄청 대도시. 성도는 엄청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막 남한보다 큰 거 아니야? 아니요. e스포츠 팀이 있어서 청두. 그런 건 아니고 청두. 청두라고 옛날에 유비가 이제 삼국지에서 총나라 수도였던 거. 아 그래요? 그건 전혀 몰랐어. 이틀에 한 명이면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상하이에도 2017년에 이틀에 한 명 사망. 그 뭔가를 2.5일에 한 명 사망.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사실 상황인 거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요즘 눕기도 하잖아요. 아, 그건 딴 얘기야. 중국에 눕는 청년들 유행이던데. 왜야? 탕평, 탕평족? 탕핑족, 탕핑족. 탕핑주의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누워 있자 이거야. 열심히 일해봤자 네. 먹고 살 수 없고 짜증나고 누워있자. 이게 최대의 저항이다. 우리 시대의 저항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인생 파업 같은 느낌인데. 그쵸. 근 10년 전에 한국에서 비슷한 약간 그런 그죠. 있었죠. 네. 네. 비싼 뭐 헬조선 뭐 좋아. 헬조선 담론 때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잉여 같은 느낌으로. 얄개들 알아요? 밴드?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 딴 것도 하지 말자. 네, 되게 좋은 노래인데. 이게 엄청 그 사회적인 논란이에요. 정확히는 어떤 논란이에요? 시진핑이 예전 몇 년 전부터 하던 말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중국의 청년들이 정말 중요한데 청년들이 분투해야 된다. 분투를 노력 같은 거네. 그치. 네. 분투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계속. 분투. 그래서 이제 위대한 종합민족의 이 부흥을 이끌어야 된다. 뭐 이런 거지. 길 가다 보면 분투가 엄청 많아. 한자가 뭐 여기저기 적혀 있어. 근데 분투하기 싫다는 거야. 분투해봤자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누워 있자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누워있자 이런 사람 없잖아. 그렇죠. 다들 주식하기 바쁘죠. 그거보다는 누워 있자는 게 나아.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게 나은 거야. 누워 있는 게 또 뭐 저항이다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그냥 누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저항으로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약간의 자각을 하고. 약간 파업을 하는 거야. 네, 무기력한 파업이지만 동시에 주체적인 파업인 거예요, 확실히. 하지만 파업의 행동으로서의 선택지가 사실 몇 개 없는 거지. 누워 있는 거 말고. 근데 이게 일본도 이제 니트족 그런 게 이때잖아.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저항은 아니었죠. 그런 건 아니지. 네. 그냥 아무도 안 한다는 거지. 현상이었죠, 이른바. 누군가 근데 붙인. 이거는 논란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이걸 막 퍼나르고 하지 말자. 이런 누워 거니까 있자. 분투하지 말자. 노력하지 말자. 약간 적극적이지. 그거보다. 적극적인 태업.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적극적인 태업이지. 그래서 지금 따오기 할 때도 이렇게 네, 태업하고 있잖아요. 듣기만 하고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속으로 노래 부르면서
알라 넥스트 레벨 막 하면서 넥스트 레벨 그 제가 동야랑 현담님한테 제안한 게 있거든요. 에스파의 이 넥스트 레벨이랑 블랙맘바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 인공지능 시대, 신기술 시대에 저항을 하거나 그런 몸부림을 치는 얘기를 담고 있고, 넥스트 레벨은 약간 미묘하게 혁명을 얘기하는 노래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따오기에서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더니 거절을 했어요. 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왜? 말도 안 되고 재미가 없대요. 재밌는데? 블랙맘바 가사 보면 확실히 그게 드러나거든. 그 쭉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결국엔 인간의 모든 액션이 어린 너를 키워라고 하거든요. 결국 인간의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원료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노이즈가 생겨 일그러져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찾거나 하는 내용을 하고 광야로 가고. 광야. 그리고 넥스트 레벨도 사실 잘 들어보면 넥스트 레볼로 들려요. 레볼루션. 다음 혁명, 차세대 혁명을 하는 얘기가 아닌가.